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수궁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중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수의 경도 개발과 여수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인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역 현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좀 한정시켰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수 경도 개발에 대해서 전라남도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사전에 PPT 자료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T 자료를 중심으로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 경도 사진입니다. 여수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도 개발의 경위는 도표로 가름을 하겠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이 경도를 인수받고 나서 무려 1조 5천억 원이라는 자본을 투자해서 경도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수시가 환영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시민들은 정말로 천지가 개벽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동네 곳곳에 박현주 회장님 고맙습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도대체 몇 장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같은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육지와 경도를 잇는 다리를 놔주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있고 지역민들은 그대로 보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전남도는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경도 지역 개발을 위해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16년에 YK 디벨롭먼트 주식회사라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YK 디벨롭먼트 주식회사, 약자로 YKD라고 제가 약어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소유 형태를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컨설팅이 50%, 외국인 회사 지분이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정부 자금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래에셋 컨설팅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SG 플러스로 시작하는 저 밑에 외국인 투자 기업, 이 외국인 회사의 정체는 참으로 불분명합니다. 다만 싱가포르 펀딩사로만 알려져 있을 뿐인데, 제가 다각도로 국회에까지 물어보고 조사를 해봤지만 이 YKD를 만들 때 비공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지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펀딩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펀딩사이기 때문에 이익만 챙기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먹튀가 아니길 바라는데 먹튀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미래에셋 컨설팅 소유 지분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과 가족 그리고 친족의 소유 지분 4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91.86%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경도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경도는 고스란히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4천 이내 가족 소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개인 실명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처리는 저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전남도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네. 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미래에스 컨소시엄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투자 금액이 한꺼번에 자금이 투자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 한꺼번에란 말은 없었고요. 네. 그 자금 조달 계획에 보면은 네. 양도 양수 대금이 3,400억, 그다음에 2024년까지 1조 1,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자기 자본이 8,200억, 그다음에 분양 대금이 6,800억이라고 이렇게 자, 고시를 이제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미래에셋이라는 기업이 걸어왔던 길을 쭉 보면은요. 예.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분배를 하거나 또는 이익을 남기는 공사를 먼저 하고 그 이익금으로 재투자하는 형식,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맞습니까? 그 미래에셋은 펀딩 회사고 금융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펀딩을 하고 그 부동산 투자는 따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따로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1조 5천억 원이라는 자기 자본으로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먼저 건립하고 나서 그 이익금으로 다시 재투자해서 이걸 건설한다 하는 것은, 그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느냐는 겁니다. 지금 금융산업 구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지금 그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비금융 계열사나 이런 데는 대출이나 투자 이런 것을 제한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답변. 그래서 그 보통은 SPC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투자를 레지던스를 합니다. 만들 때 했던 예. 이야기고요. 예. 네. 자, 그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미래에셋이 고스란히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단계적으로 투입해서 자기 자본으로 계속 투입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이 착각을 했겠냐라면 바로 레지던스 건립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조감도가 전남개발공사가 2019년 4월에 1차 변경 신청을 해서 전남도가 승인해 준 내용입니다. 개발공사가 변경 신청은 했지만은 이미 YKD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YKD가 이 조감도를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죠. 네. 이때만 해도 상업지역은 뭐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케이블카 정류장도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게이트웨이 쇼핑몰도 보이고, 게이트웨이 쇼핑몰과 이게 이제 주로 여기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바로 경도 선착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케이블카 해수풀은 향후 관련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은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은 경도지구 토지 이용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의아한 점이 1차에서 눈에 띕니다. 일단은 없던 이름들을 이렇게 쭉 새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6성급 호텔을 허미티지 럭셔리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걸 5성급으로 슬그머니 낮춥니다. 처음에는 6성급이라고 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도의회 보고를 할 때 개발공사에서 왜 6성급이냐고 했더니 6성급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가 없다. 여기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로 맞이하기 위해서 경도 개발을 한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성급에서 5성급으로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이걸 왜 등급을 낮추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지금까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테마파크와 기업연수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 면적을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계획 1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변경을 승인해 준 곳이 전남도입니다. 일자리 경제본부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알고 계셨다면은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든 것에는 이렇게 해도 변함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호텔 명칭만 변경이 됐지 6성급 호텔에서 허미티지 럭셔리 호텔로 명칭만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업 연수원과 테마파크는 경도 영육교 그 종점 구간이어서 그게 그래서 개발공사 요청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됐고요. 그 오토 캠핑장은 선라이즈 베이 콘도로 부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냐? 근데 이제 지금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고 어느 개발 과정에서도 트렌드는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개발 과정에 트렌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가 본데요. 6성급에서 5성급으로 분명히 내렸다는 그런 표는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도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7월에 이제 더 이상한 변화를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합니다. 상업 지역을 축소하고 그 자리에 이제 타워형 레지던스를 짓겠다 이런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확대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케이블카 정류장 없어졌습니다. 1차에 있었죠 분명히. 근데 케이블카 정류장이 이 부분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시설이 어디로 옮겨졌다는 설명은 없는데 그 뒤에 가보면은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하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좀 확대했고요. 다만 이런 개발 계획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규모 검토 및 계획 수립 중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류장 위치 협의 중, 자금 조달 협의 중, 호텔 건립 계획 검토 및 자금 조달 협의 중 확정되기 없습니다. 단지 레지던스만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레지던스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레지던스를 짓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업체 측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제 이리에서 자회사인 그 YKD에서 국내 대다수 관광 단지가 비성수기에는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비수기 슬럼화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마카오나 산토사 섬을 벤치마킹해서 그 중장기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그 레지던스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숙박시설 회원을 확보해서 상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적인 휴양 관광 단지로 조성이 되면 레지던스,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여수에 지금 현재 레지던스가 몇 실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15개소에 3,500실이 있고요. 앞으로 수년 내에 6,000개실이 지어집니다. 계획까지 하면요. 자, 레지던스를 몇 층을 짓는지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여수시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않겠고요.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것을 투자라고 보십니까? 투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투기는 이제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네. 투자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허미티지, 럭셔리, 호텔, 콘도 등이 지금 숙박시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도지구 개발에 따른 이익을 여수 지역에 100% 재투자한다는 선언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투기보다는 투자 쪽에 더 가깝다고 저희 그래서 생각합니다. 재투자라는 말씀을 굳이 하시는데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은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반 이상은 투자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미래에셋 컨설팅이라든가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그것을 이익금을 다시 투자해서 다시 개발하고 그 이익을 다시 취하고 그리고 다시 개발하고 이런 형식을 취했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투자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레지던스를 짓는데 YKD가 특수 목적법인 GRD를 만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YKD가 특수 목적법인 SPC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셨죠? 예.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금융산업 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자업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YKD에서 직접 투자나 그다음에 보증, 대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설별로 투자 구조로 자금도 조달을 계속해서 이런 예. 식의 SPC를 만든다. 이런 그래서 얘기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 시설은 펀딩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분양 시설은 SPC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YKD가 표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회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이제 분할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걸 평당 2천만 원에 분양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지금 그렇게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계획대로 한다면은 언뜻 계산해봐도 한 5천억 원이 넘는 투자 이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YKD가 지금 37.4% 투자해가지고 59.1%를 가져가는 꼴이기 때문에 한 3천여억 원의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익분을 약속대로 이제 재투자한다면은 1조 5천억 중에서 나머지 1조 2천억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순환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자본금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투자금이 몇백억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은 자본금 10억과 투자금 몇백억 가지고 지금 경도 개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추측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좀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YKD가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2차 변경안을 낸 4개월 만에 다시 3차 변경안을 냅니다. 이 도면과 계획표를 보면은 이 호텔과 레지던스 그러니까 호텔과 콘도를 짓겠다는 곳에 단독형 레지던스를 짓겠다. 다시 레지던스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이런 계획표를 4개월 만에 냅니다. 알고 계셨죠? 도에서는 알고 계셨겠죠? 그렇죠?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그때 저희는 알았죠. 그러니까 전남도가 일자리 경제본부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일 아닙니까? 작년 11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알겠죠. 네? 신청이 들어와서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알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철회됐어요? 예. 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지역 시민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반발이 예상된다 해서 자진 철회. 여수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 입장이 이렇게 하면은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되니까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철회가 된 거예요. 그럼 전라남 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철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민원이 해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는 이제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죠. 전라남 도에서는 미래에셋 컨설팅 YKD가 이렇게 낸 어떤 저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차 변경안을 이렇게 낸 저희가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지던스 역시 앞에 레지던스도 부족해서 뒤에까지 레지던스를 지어서 분양으로 하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사계절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보셨습니까? 아니 어떤 저희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전라남도는? 아니 저희가 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철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기에 어떤 저희가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보다는 이제 그 아까 상시 운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정적인 이렇게 운영을 위해서 뒤에까지 네. 전부 다 레지던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라남도는? 아니 그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아니 자진 그러니까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 도면을 보고 예. 과연 YKD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 경도 개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거는 지금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섭불리 저희가 판단할 수는 지금 없다. 예. 예. 그러면 처리되지 현재까지 않는 상황을 것을 보면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자, 현재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YKD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지금 관광 숙박 시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투기보다는 투자라고 봐야 이렇게 된다고 돼도 생각합니다. 레지던스 뒤에까지 전부 다 레지던스 해가지고 분양을 해도 역시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레지던스가 아니라요. 그 지금 전체적으로 기반 조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요? 동시에 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협의 중이라고. 계속해서 앞에는 레지던스만 확정됐을 뿐이지 그 뒤에는 계속 펀드 조성 중, 협의 중 이렇게만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이미 해양 친수 공간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를 착수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건물로 안 올라와서 그러지 기반 시설을 지금 하고 있기 그러면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하죠. 예. 이 경도 개발 계획에서 랜드마크가 뭐라고 보십니까? 랜드마크는 지금 숙박시설하고 그 놀이시설, 국제회의시설이 같이 있는 그 워터프론트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YK는 이게 이제 랜드마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하고 콘도가 있는 곳, 해수풀이 앞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호텔하고 콘도가 이 앞에 장에 보면은 랜드마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텔하고 콘도가 과연 경도 개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그 앞에 센터사담의 뭐 랜드마크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쌍용이 지어놓은 1조 원짜리 이제 센터사를 바로 가기 전입니다. 이게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랜드마크라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성급에서 5성급으로 내리고 빌라 콘도도 저런 식으로 지어서 분양을 한다. 해수풀도 어떻게 됐는지 우리한테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짓겠다라고 보여준 것도 없고 설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류형 복합 리조트 관광단지 내에는 그 다양한 숙박 시설이 아까 말한 호텔이나 콘도 등이 있고요. 숙박시설 많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VR 같은 기술 혁신 기반 체험관, 공연, 전시, 복합 문화 활동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육지와 경도를 연결하는 바다와 하늘을 조망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가 거기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휴식 장소이자 축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해양 친수 공간과 해수풀, 실내외 워터파크 및 산책로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단순히 호텔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호텔 하나만 하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호텔 하나만 보지도 않고 콘도만 보지도 않습니다. 또 레지던스만 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무엇을 짓느냐라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협의 중. 그리고 레지던스만 불쑥 나와 있어요. 그 뒤에 가서는 레지던스를 또 이렇게 짓겠다라고만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도 개발에 있어서 레지던스만 짓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그것을 간과한 채 랜드마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협의라든가 별 계획이라든가 이걸 따져 묻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터프론트 지구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은요. 해양 친수 공간이 지난 7월에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인공해변이나 해상 케이블카는 지금 해수부하고 여수시 등과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협의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그겁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역민들은 어떤 것을 원하냐? 레지던스 그래도 지어도 돼요. 지어도 됩니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지어도 됩니다. 근데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경도 개발을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관광 시설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먼저 레지던스를 짓겠다 하고 나면은 지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을 투자라고 보겠습니까? 투기라고 보겠습니까? 마스터 플랜을 지난 그 MOU 한 뒤에 양도 양수한 다음에 이미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과정에 트렌드 변화를 좀 반영하면서 지금 수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이미 마스터 플랜을 했는데 계속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도 안 나왔잖아요. 현재 이 정도 되면 2024년까지 이걸 완공을 하려면은 지금은 설계가 나와야 되고 그 설계가 설계대로 가고 있는지 예. 과연 세계적인 관광지로 그 설계대로 짓게 되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아무것도 제시된 게 없이 오직 레지던스만 그래가지고 시의회에 와서 지방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하면 저희들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겁박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걸 방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호텔이나 콘도, 국제이실 등은 전체적인 이제 일정이 있어서 22년도 5월 달에 이제 지금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게 레지던스 호텔 그게 이제 보여서 다른 것이 맞지 않은 것처럼 하시는데 다 같이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유치를 하고 나서 기업의 입장에서 물론 대변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지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것을 좀 알아보고 따져보고 기업에 묻고 그것이 절차대로 갈 수 있는지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도 역시 천남도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경도 해양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여수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또 경도 개발 사업이 그 수익성 위주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이 될 줄 알았습니다. 용이 될 줄 알았어요. 용을 그릴 줄 알았어요. 근데 현재 보니 갈치를 그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여수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경도 개발이 과연 여수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넘긴 부지가 한 70만 평 정도 됩니다. 예, 근데 평당 단가가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해보면 한 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은 다리가 놓아졌을 경우에 평당 800만 원 정도가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시세가 경도 들어가기 전에 육지부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이 경도가 다리가 낮았을 경우에 5조 원의 가치가 형성된다라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게는 10조 원 정도의 이익이 날 것이다. 가치가 생성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조 5천억이 아니라 3조 원을 투자하더라도 해야죠. 그것을 전라남도가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을 좀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 계획들을 승인해준 부서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이런 진행 과정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려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하면서 수익 사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여수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거에 시티파크가 그랬고 화양면의 일상이 그랬고 웅천 개발 회사 역시 남겨놓은 곳은 레지던스, 숙박시설, 아파트 또는 이상한 인공해수욕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뒷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업만 계속 이익만 취하고 갔었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관광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도대체 얼마나 큰 피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자, 김영록 지사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보시고 나서 뭐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라든가 어떤 소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민병대 의원님께서 우리 여수 시민들의 우려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여수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있고 그런 뜻을 박현주 회장님한테 전달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광 개발 사업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수 엑스포 부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공공으로 할 것이냐 민간으로 할 것이냐. 저는 민간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믿을 수 있는 큰 회사가 와서 민간 개발했을 때는 신뢰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대형 민간 업체가 오지 않고 그냥 분양만을 목적으로 해서 먹튀일 가능성도 만에 하나 있는 민간 개발이 된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 개발로 가자, 제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여수 엑스포 부지도
정말 좋은 회사가 멋진 회사가 대형 회사가 와서 제대로 한다 하면은 민간 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도 개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래에서 세계적인 금융 회사고 그 이익만 하더라도 1년에 2조 지금 경도 투자보다 훨씬 많이 나온 회사입니다. 박연주 회장은 경도 개발에 대해서 자기는 소신을 갖고 정말 우리 여수 발전 그리고 전라남도 관광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고 세계적인 금융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경도 개발 관련해서 금이 가는 회사의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기면은 미래에셋이 더 손해가 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 회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회사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 개발은 우리 해남 오시아나 관광단지도 미국 회사가 와서 개발하겠다 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회사에도 관광 개발 기획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규모 펀딩할 수 있는 회사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래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세계적인 금융 회사이기 때문에 펀딩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마구잡이로 정말 불리한 펀딩을 하거나 퍼주기 펀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미래에셋을 믿고 여기다 경도 개발을 맡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전임 지사님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저는 잘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세계의 미래에셋에서 세계적으로 14곳인가를 이렇게 관광 개발하려고 했는데 다 취소했다. 여수 것은 그대로 하겠다. 분명히 코로나 상황에서 저한테 약속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익금이 나는 것은 제 투자는 다 여수 쪽에나 이렇게 경도에다 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회사에서 8,200억 원 자기 자본이고 6,800억 원 분양대금이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그래도 모든 그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 개발하는 그 패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1조 5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관광 개발이 사실은 굉장히 이익금을 많이 낸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는 투자, 세계적인 해양 관광으로서 경도가 그 빛을 낼 수 있는 빛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어떻게 관광 개발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맞습니다. 벌겠습니까? 지사님 말씀이 많은 맞고요. 조금만 제가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레지던스를 먼저 해서 그런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레지던스 문제는 저희들이 결국 그 생활형 숙박 시설로서 그 본 목적에 타당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하면은 도지사가 직접 지도 단속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아파트형으로는 살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랜드마크가 제대로 지어질 수 제대로 있도록 랜드마크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해상 케이블카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다음에 단순히 호텔과 콘도만 짓지 말고 조금 테마 시설이랄지 해양 친수 공간이랄지 그런 부분을 해주세요 하고 강하게 요청했는데요. 센토사 섬의 경우에는 공공개발하면서 호텔이랄지 민자 투자가 함께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공공개발보다는 지금 미래에셋에 맡기고 있는데요. 저도 앞으로 그런 우리 여수 시민들의 우려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미래에셋 측에 더 강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민명대 의원님께서 랜드마크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이제 우리 전라남도 남해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해양관광 리조트로 만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지사님 말씀을 다 듣지는 못하는데 어찌됐든 지사님도 그 랜드마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신다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자 협약서고 양수도 기본 계약서입니다. 뭐 양수도 기본 계약 일부밖에 제가 이제 못 들었는데만 이건
저희들이 이제 비공개로 돼 있어서 뚜렷한 문서를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고요. YKD가 공개한 마스터 플랜 설명 자료에 이게 들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공사 기간이 2029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들한테 약속하 있는 2024년에 이걸 끝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업 측에서. 그렇다면 이런 양수도 기본 계약이라든가 투자 협약서는 다시 좀 설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특별히 이것은 이렇게 만든다라고 좀 확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할 수 없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래 투자는 29년까지로 돼 있는데 전라남도와 협의한 과정에서 가능한 신속히 하겠다고 해서 24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이 자체를 변경을 양도양수 그 투자 확약 협약서에 대해서 다시 재협약을 하기는 기업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일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러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인 협의를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되면 할 수도 있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본 이미 투자 협약 맺었던 것을 바꾸는 것은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거고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에서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길. 그래 우리 민병대 의원님께서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해양관광 투자가 우리 경도에 이렇게 일으켜 세워져서 우리 전남 관광, 우리 대한민국 관광 이제 남해안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구나 남해안 시대 중에서도 남해 여수 해저 터널까지 이렇게 개통될 예정으로 앞으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서로 모든 지역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관광 리조트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역 경제 살려보겠다고 우리 투자 유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관리 하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청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잠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 안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제가 PPT 자료를 중심으로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요,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가 도교육청 인사관리 기준에 의한 각 시군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근속상한 연한입니다. 기준에 따르면은 유독 여수만 A와 B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가나다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여수 A는 구 여수시를 말하고요, 여수 B는 구 여천시를 말하고 다곤약의 여수 B는 여천군에 속한 도서백제를 말합니다. 다른 시군과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좀 드러나 보입니다. 22개 시군이 모두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는 것은 같지만은 구역에서 근속하는 연한은 차이가 커 보입니다. 여수교육청 인사관리 기준에 따른 중학교 인사구역 및 근소상한 연한입니다. 역시 여수 A와 B로 나누어져 있고 B 권역에 도서백지 권역 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년씩 각각 재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인사 규정에 따르면은 여수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수에 오시면 여수라는 한 지역에서 A와 B 혹은 B에 속한 도서백지로 오가면서 평생 동안 여수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목포와 비교를 해봤는데 동일 구역 내 군속 연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수 지역의 교사 수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은 그 지역으로 오신 지 5년 이내인 선생님들을 만날 확률이 계속 높아집니다. 여수만 따로 떼서 봤습니다. 여수와 A와 B를 오가면서 계속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이 정도 계십니다. 언뜻 보면은 대단히 좋은 인사 규정입니다. 선생님들이 한 곳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게 느껴지겠죠. 근데 도교육청에 이제 벌써 나와 계시네요, 교육감님. 네. 여기서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인사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된 것일까요? 이 인사제도는 2004년에 만들어진 2004년에. 2004년이면은 여수는 여천시 여천군과 통합된 지가 벌써 96년에 통합됐으니까 한참 지난 뒤입니다. 2004년에도. 근데 그 순천이라든가 광양은 이거와는 다르게 돼 있어요.
통합 이후에 여수만 그 뒤로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당시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수가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그래서 좀 기피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수 쪽에서 정주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여수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등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저렇게 이렇게 15년 또 12년으로 하고 이렇게 A 지역, B 지역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인사 규정이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는 그게 필요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보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 원리가 있더군요.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가 교원의 생활 안정 및 행복 추구권, 일선학교 교육력 제고, 또 하나가 학생 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교원의 생활 안정 및 행복 추구 면에서는 아주 최상입니다. 근데 다른 두 가지 원리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단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교사들 입장에서는 막 도움이 됐겠지만 이렇게 학교 교육력을 제고한다든지 학교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점들이 이제 일선 교단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갖는 불만들이 바로 그겁니다. 한 지역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 이야기를 하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다. 승진은 포기한다. 대신에 안정적인 생활을 요구한다. 결국 이게 모여서 교육력 저하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여수 A, B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30년 이상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교통 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정주 여건도 향상됐기 때문에 좀 진즉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폐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연유 때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여수 지역 중학생들의 상위 3%가 외부로 유출됩니다. 고등학교 지나갈 때 다른 지역은 1%가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3%가 유출이 됩니다.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고요. 그다음에 상위대학 진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뭐 표준 편차라든가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없다 또는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들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에만 힘을 쓰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 정시에 힘을 더 쏟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시에 힘을 쏟지 않은 이유가 연구하기 싫으니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제도가 거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조금 뒤질 수도 있고요. 또 자극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여수가 좀 특히 중등이 좀 침체 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A 지구, B 지구가 통합이 됐거든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등이 좀 유독 침체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부 지적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 여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만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전남에서는 이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이겁니다. 전라남도 중등교원 인사급지 개선 방안 연구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나온 거, 재작년 12월에 나왔나요? 2020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저 연구회가 좀 만들어져 가지고 4차례 걸쳐 회의를 거치고 어쨌든 내년에는 확정을 해서 이거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사제도는 교사들의 이런저런 이해관계라든지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의 한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라든지 이런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교육감 되고 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좀 더 빨리 시행이 되고 했으면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이 만들어지고 일정한 유예 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감대를 조금이라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시다시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연유도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책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교육감님만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담당자가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인사 규정을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없는데요. 이렇게 개선 방안 연구가 된 줄 알고 있느냐? 모르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과연 이 개선 방안은 누구만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인사급지를 이제 개편할 때 이제 여수만 할 수 없고 전남 전체를 같이 해서 인사급지를 새롭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뭐 연륙이 연도가 된다든지 뭐 도로가 뚫린다든지 해서 인사급지를 조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 조건이 그 지역마다 다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이 이 문제점을 빨리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추진을 하고 싶은데 이게 다양한 이해관계라든지 등등 때문에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선 방안을 당장 세운다고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 3년 후에 또 적용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적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선출직이 내년 선거 앞두고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안정적인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하루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꼭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